561년 조선 역사 안에서 조성된 조선 왕릉은 모두 42개. 그런데 능마다 형태가 다 다르다. 능침이 혼자인 단릉이 있는가 하면 왕과 왕비를 나란히 조성한 쌍릉. 둘인가 하면 왕과 두 명의 왕비를 연달아서 셋을 조성한 삼연릉. 그리고 때로는 파격을 선택하기도 한다. 단순히 돌아가신 왕을 모신 집이 아닌 조선 왕릉마다 에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다.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던 조선 왕조는 왕릉 조성과 관리에 정성을 다하였다. 왕릉을 조성할 때에는 풍수사상에 따라 최고의 명당을 선정하고 최소한의 건조물을 설치하여 주변 자연경관과 잘 어우러지도록 하였다. 조선 왕릉과 같이 500년 이상 이어진 한 왕조의 왕릉들이 훼손 없이 온전히 남아있는 예는 세계적으로 매우 드물다. 이러한 역사적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9년 6월 30일 북한 지역에 있는 이 길을 제외한 대한민국 소재 40기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조선에서 제일 처음 조성된 왕릉은 태조의 계비 신덕 왕후 강씨의 정릉이다. 서울 경전철의 첫 번째 노선인 우이신설선을 타고 정릉역에 내려서 이번 출구로 나가 좌우로 있는 상점들과 아파트의 좁은 골목을 따라 가다 보면 막다른 길목에 세계문화유산 정릉이 있다. 단릉으로 조성된 이 능은 태조 이성계가 아끼고 사랑했던, 죽어서 같이 묻히고 싶어했던 계비 신덕 왕후 강씨가 영면에 있는 곳이다. 태조는 황해도 콕산에서 계비 신천 강씨를 만났다. 당시 벼슬 아치들은 고향에 둔 부인을 향철아 했고 서울에 사는 부인을 경철하고 불렀다. 지방 관료나 변방 출신 장수가 개경에 조강지철을 동행할 수 없을 때는 현지철을 보는 것이 관례였기에 흠결이라 할 수는 없다. 그리고 현지 수발자이자 조력자의 개념이다. 계비 강씨는 당시 권문세가였던 상산부원군 강윤성의 딸이다. 강윤성은 막강한 재력을 바탕으로 태조의 거사에 직접 참여했고 조선 개국 후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 원비 한씨 소생에 장성한 6 왕자가 있지만 계비 강씨는 자신의 소생으로 왕실의 대통을 이으려 했다. 이에 신권주의를 내세우던 정도전, 남은 등이 동조하며 방언과 정적이 되었고 결국 제1차 왕자의 난으로 모든 자식을 잃게 된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계비 강씨마저 돌연사하였다. 결국에는 자신의 자식들과 아끼던 인재를 잃고 태조가 후회를 하였겠지만 이미 대세는 방언에게 기울어졌다. 태조는 계비 강씨를 경복궁에서 보이는 곳에 장사 지내고 정릉이라 능호를 내렸다. 오늘날 중구 정동이다. 정릉은 능을 감싸는 병풍석도 난간석도 없으며 성물도 초라하다. 태종이 왕으로 등극하며 정릉을 이장하며 정자각도 허물어버리고 성물은 광교 돌다리로 놓아오가는 사람이 밟고 다니게 했다. 1669년 현종 10년에 우암 송시열의 상소로 종묘에 배양될 때까지 진폐묘였다. 신덕 왕후라는 휘호를 되찾아 종묘에 배양되던 날은 정릉 일대에 많은 비가 내렸는데 이때의 비를 원을 씻어주는 비라 하여 세원지우라 불렀다고 한다. 흥천사는 신덕왕후 강씨의 명복을 비는 능침 사찰이다. 흥천사는 조선 태조 임금이 신덕왕후를 정릉에 모시고 왕비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1396년에 착공하여 1397년에 170여 칸이나 되는 대가람으로 창건된 절이다. 원래 도성 안에 있던 절인데 정조 때 지금의 자리로 옮겼고 1865년 고종 2년에 흥선대원군의 지원으로 태방과 요사를 짓고 절을 중창한 뒤 다시 흥천사라는 이름을 되찾았다. 이때 대원군이 손수 흥천사라고 써준 사액 현판이 흥천사에 전해지고 있다.
최초의 왕릉이 정릉이라면 조선의 창업 군주 태조의 릉은 어디에 조성이 되었을까? 태조는 신덕왕후와 함께하고 싶어 했지만 그의 아들 태종은 지금의 동구릉이 있는 곳에 릉을 조성하고 건원릉이라 하였다. (1392년) 임신년 7월 16일 개경의 수창궁에서 조선 왕조가 개국을 하며 이성계는 용상에 올랐다. 이성계는 1335년 함경남도 영흥에서 태어났다. 어머니 영흥 최씨가 회임한 지 14개월 만에 출산을 한 것도 기이하지만 왼쪽 다리에 72개의 검정 사마귀가 있고 발바닥 한가운데에는 왕자가 뚜렷이 박혀 있었다고 한다. 이성계의 집안이 함경남도에 정착한 것은 그의 고조부 때의 일이다. 이성계의 고조부 이한사는 전주의 토호 세력이었으나 광기와의 사랑 노름에 새로 부임한 지주사와의 불화가 생겨 삼척으로 야반 도주하듯 이주를 하였다. 이때 따라 나선 식솔과 토착민이 170여 혼화되었다. 하지만 이한사가 삼척에 정착할 무렵에 부임해온 삼척 안렴사가 전주에서 불화가 있던 전주의 지주사였다. 이한사는 다시 짐을 꾸려 함경도 덕원부 의주에 정착을 하게 된다. 이때는 전주에서부터 함께한 170여 호 외에 삼척과 덕원에서 이한사를 따르는 무리까지 합쳐 무시 못할 세력이 되었다. 이한사가 이주한 의주는 원나라의 쌍성총 관부가 인접한 국경지역이었다. 원나라에서는 이한사에게 5,000호를 거느리는 수천호 벼슬을 주어 고려를 견제하였다. 이후 이성계의 가문은 고조부 이한사로 시작하여 아버지 이자춘 때까지 대물림을 하여 대대로 이 지역 고려인과 여진족 위에 군림하는 세력가로 성장하였다. 주원장이 명나라를 건국하자 공민왕은 원이 망하고 명이 중원을 통일할 것이라 확신했다. 이자춘은 공민왕이 보낸 밀사를 통해 공민왕과 독대를 하고 원의 관직을 버리고 고려에서 소부윤의 벼슬을 받았다. 그리고 이자춘은 이성계와 함께 사병을 거느리고 쌍성총 관부를 기습 함락시키고 고려 영토로 귀속시켰다. 이 일로 인해 이자춘과 이성계는 개경에 와 살게 되며 신흥 군벌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자춘이 세상을 떠나자 26살의 이성계는 이자춘의 관직과 병권을 모두 물려받았다. 이성계는 30년이 넘는 세월을 온갖 전장을 누비며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다고 한다. 고려의 전쟁 영웅으로 부각되며 중앙 정치 무대에 신흥 세력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 이때 고려의 상황은 친원파와 친명파의 대립으로 국가의 안위가 위태로웠고 명나라는 원과의 관계 청산을 요구하며 고려를 압박했다. 이때 고려의 우왕은 최영과 회동하여 요동정벌에 나서겠다고 어명을 내리고 개경에서 평양까지 나가 전쟁을 독려했다. 정벌군이 위화도에 이르러서는 압록강이 범람해 도강을 하기 어려워지자 이성계는 조민수와 함께 회군을 하기로 협의하고 군사를 개경으로 돌렸다. 바로 위화도 회군이다. 우왕과 최영이 남은 군사를 모아 대항했으나 결과는 최영의 목이 떨어지고 우왕은 폐위가 되었다. 우왕의 아들 창왕이 9살의 나이에 왕위에 오르지만 1년 5개월 만에 쫓겨나고 공양왕이 추대가 된다.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고려는 공양왕 4년 1392년 7월 12일 백응령과 이방원이 칼을 차고 왕실의 최고 어른인 대비 안시공민 왕비를 찾아가 왕을 폐하고 옥새를 내놓으라는 겁박을 하여 옥새를 받아낸다. 왕건이 창업한 고려가 475년 만에 사라지는 순간이다. 4일 후 7월 16일 이성계는 수창궁에서 즉위식을 가지고 왕위에 오른다. 이처럼 새 왕조를 창업하여 태평성대가 이루어질 줄 알았지만 세자책봉의 갈등으로 1차, 2차의 왕자의 난으로 이어지며 개국 초기의 조선은 피로 물들여진다. 1398년 8월 조선을 개국한 지 7년 만에 태조 이성계는 둘째 방과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왕사 무학대사와 양주 회암사로 떠난다. 역성혁명의 기회를 잡고 왕조를 창업했지만 자식들의 골육 상쟁을 바라보며 회한 속에 살던 태조 이성계. 태종 8년 1408년에 74세의 나이로 태조 이성계는 승하한다. 조선 왕조는 경복궁을 중심으로 백리 안에 왕과 왕비의 무덤을 조성한다. 능의 제를 지낸 임금이 서두르면 하루에 다녀올 거리에 조성을 한 것이다.
태조는 생전에 계비 신덕왕후와 함께 묻히기를 원했으나 태종은 부왕의 유언을 따르지 않고 신덕왕후의 정릉을 도성 밖으로 이장하고 태조의 능을 지금의 자리에 조성했다. 봉부는 12각의 화강암 병풍석으로 두르고 봉분 앞 혼유석은 고석 5개가 받치고 있으며 양옆에 망주석이 서 있다. 특이하게도 건원릉의 봉분에는 잔디가 아닌 억새풀이 심어져 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태조를 위해 태종이 고향에서 흙과 억새를 가져다 봉분을 덮어주었다고 전해진다. 동구릉은 조선의 왕과 왕비 17위의 유택이 있는 최대 왕릉군이다. 경복궁이 동쪽에 9개의 능이 모여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 동구릉. 1408년 조선 왕조를 세운 태조 이성계가 승하하자 태종의 명으로 좋은 맷자리를 물색하여 능지로 정해진 곳이다. 동구릉의 조성은 조선 왕조 전 시기에 걸쳐 이루어졌다. 동구릉이라 불린 것은 추전왕 입종의 능인 수릉이 9번째로 조성되며이고 그 이전에는 동호릉, 동칠릉이라고 불렀다. 태조 건원릉을 중심으로 문종현릉, 선조목릉, 현종숭릉, 영조원릉, 익종수릉, 헌종경릉, 인조 계비 장렬왕후 휘릉, 경종 원비 단의 왕후 해릉이 있다. 건원릉에서 태조 이성계의 삶과 죽음까지의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